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양한 형태를 포토샵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양 도구입니다. 도구바 아래쪽 모양 도구로 가면 사각형 도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타원, 다각형, 선, 그리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는 포토샵에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모양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새롭게 만든 모양을 등록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GTQ 포토샵 시험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새롭게 만들어 등록하여 사용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모양 도구 중에서 사각형 도구 사용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구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사각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 아이콘을 마우스로 꾹 누르게 되면 사각형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모양 도구에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는 U키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사각형 도구부터 클릭을 해주시고 작업 공간으로 와서 사각형의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사각형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이렇게 레이어도 바로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창에 가게 되면 7부분의 컬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색상도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획 부분도 있습니다. 이 획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버전이 CS6입니다. 6 버전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입력한 치수 값만큼 테두리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W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형의 크기를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높이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수정된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각형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대화창을 통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편집이 아니라 그리기 전부터 폭과 그리고 높이 값을 입력을 해주고 중앙부터 그리겠다라고 하면 센터 부분을 체크해주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도 사각형을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대화창을 통해서도 그릴 수가 있지만 정사각형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사각형을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 경우라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사각형일 때는 Shift 키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때마다 이렇게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도형들을 더하거나 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생성되면은 더하기 빼기로 해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기 전에 위쪽 옵션 창을 보시게 되면은 창 아래쪽에 보시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라 모양 결합 상태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려지는 모양들은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상에 결합된 상태로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라 그러면은 도구에서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위쪽 옵션 창에 들어가시면 가장 아래쪽에 모양 병합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간단하게 안쪽에 겹쳐진 부분에 도형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라운딩된 형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옵션 창에 가시면 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경 값을 이렇게 그리기 전에 값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할 경우에는 위쪽 옵션 창에 들어가서 값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모양을 그릴 때와 다르게 이렇게 반경 값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형태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모양 레이어에 가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려지는 모양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경에 대한 값을 설정할 경우에는 미리 형태를 그리기 전에 반경 값을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타원 도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이 길거나 짧은 장축, 단축의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때도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게 되면은 중심점,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란 원형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가셔서 옵션 창에서도 이게 값이 수정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서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크기에 대한 수정은 바로 사각형처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다각형 도구를 보겠습니다. 다각형은 우리가 모양의 모서리 부분, 우리가 정다각형이라 그러죠.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 부분에 가셔서 필요한 가장자리의 면수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굳이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장자리의 면수가 길이가 똑같은 정다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의 면수를 변경이 가능한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처럼 면수를 바로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선도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선, 수직선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두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옵션장에 7과 획이 있습니다. 이 획은 도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획 값입니다. 그러니까 획에만 값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두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선에 대해서만 값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하시고 위쪽 옵션 창에 가시면 모양 오른쪽에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모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첨부라고 해주시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아이콘들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오른쪽 바퀴 부분에 들어가셔서 저는 지금 큰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축소판 하게 되면 이렇게 작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목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이 편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록으로 이름과 그리고 모양들이 모두 다 보여지기 때문에 찾기 힘든 사람은 이렇게 목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작은 축소판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요. 오른쪽 하단에 코너 부분을 이렇게 크게 작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들을 가로나 세로 그리고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전체적인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양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양들 중에 보시게 되면은 안쪽이 검정색도 있고 흰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쪽이 뚫린, 그러니까 테두리만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이 채워진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구별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샘플의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 캐릭터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자리에 있는 얼굴 모양을 둥근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에서 타원 도구를 선택하고 동그란 모양이니까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쪽 옵션 창에 가셔서 안쪽이 뚫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모양 빼기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빼기가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그란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저는 Alt 키를 눌렀습니다. 이게 그리면은 바로 구멍이 뚫어집니다. 바로 옆에다가 그려도 되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은 크기로 만약에 그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도구에서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원만 선택을 해서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보입니다. 똑바로 가야 되니까 Shift 키도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똑같은 모양의 크기의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입 모양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선택 모드가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면 모양 빼기가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꺼져 있으면 다시 켜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하게 입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중앙에 있는 두 점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똑바로 내리려면은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 모양까지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또 눈동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했고요. 다시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꺼져 있습니다. 선택 모드를 또 여기에서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양 결합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센터 부분에 가셔서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눈동자를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옆으로 좀 삐뚤어졌는데 물론 자연스럽지만은 요거를 정렬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Shift 키로 선택한 다음에 위쪽 옵션 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직 가운데 그리고요 또한 수평 가운데 했더니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또 그릴 필요도 있지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딜리트 했습니다. 복사를 해볼까요? 선택을 했고요. Shift 키로요. 복사는 Alt 키라 그랬습니다. 똑바로 가는 거는 Shift 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가서요. 그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에 완간을 그리려는데 위쪽 부분이 동그란 머리 부분을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를 자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선택 모드가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면 모양 빼기를 켜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빼주긴 빼줬지만은 지금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드 중에 모양 병합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왕관을 그려보겠습니다. 왕관은 다각형 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수를 3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모양 결합으로 했습니다.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되도록 해주고요. 다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왔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복사를 하려면은 Alt 키를 누르고 똑바로 가려면 Shift입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또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Shift와 Alt키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삼각형 3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위쪽 모드에 가서 모양을 병합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났기 때문에 직접 선택 도구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이 점들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모양을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도요. 왼쪽으로 똑바로 가려면 Shift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갖다 놓고 커서를요. 연속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처럼 좀 더 깊게 뾰족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2개의 정점만 딱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벌어지게 하고 싶다. 왼쪽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별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별 모양은요. 여기 모양 도구 가장 아래쪽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가셔서 별 모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별 모양이 바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안쪽이 뚫어진 것이 아니라 안쪽이 막혀있는 흰색의 별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모양 결합을 누르지 않아서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패스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X를 하시고 타원 쪽에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양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